예, 안녕하십니까. 한국과 일본 2000년의 숙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KBS의 김종석 PD입니다.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을 한일 관계가 참 객관을 유지하기가 어렵긴 한데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어느 특정 시기만 한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객관을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.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긴 시간, 역사 시대부터 따지면 한 1500년? 그 15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좀 다루면 거리두기가 일정도 가능하겠다. 긴 시야를 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. 누구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상대가 나를 죽이려 한다. 이런 경험이 있을 때가 가장 표면으로 확 떠오르는 부분이겠죠.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관계 보면 대체적으로 그게 언제 표면화되냐면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들이 대거 그 한반도로 침략을 해와요. 그래서 뭐 약탈, 방화, 뭐 살인,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죠.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언제 처음으로 적으로 느꼈을까? 고려 시대의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일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. 그런 흔적들이나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. 일본의 스시마라든지.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왜구라고 부르듯이 그 사람들은 원구라고 불러요. 원구. 원나라의 그 침략해온 무리들. 원구.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이제 그 가미가제 특공대, 한자로는 신풍인데 신의 바람이죠.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태풍이 불어서 일본을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.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게 신이 불러일으킨 바람이다.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이제 완전히 패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신의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자.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반도와 일본의 적대라는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뿌리 깊은가, 그게 얼마나 또 이 역사 이런 거에 남아있는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공존을 하는 거는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.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준다. 주고 대신 니들 아무 때나 와서 우리 약탈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마라. 일본 사람들이 또 간절히 원했던 거는 교역이었어요. 교역. 근대가 되기 이전에는 일본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한이 되잖아요. 외구의 활동이라는 것도 자기 나라에서 안 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폭력적인 형태였던 거예요. 취재할 때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유명한 외국 가문의 후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선조를 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상무역상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공존을 하려면 맨날 와서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와서 교육을 할 수 있게,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마련해주고 불경이라든지 이런 선진 문물을 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평화를 획득하는 거죠. 그게 이제 공존의 관계가 됐던 거죠. 일본은 항상 자기들이 어떤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위협을 느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외부의 침략을 하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. 그걸 하기에 제일 만만한 나라가 조선인 거죠. 제일 가까우니까. 임진왜란도 사실은 이거거든요. 그때 일본은 이제 전국시대라고 근 1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던 시절이었고, 그러면서 조총이라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.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. 나라는 통일했는데 총은 엄청나게 많아. 병사도 엄청나게 많아. 가만히 있으면 또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기한테 대들 거 아니에요. 이 많은 군사력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. 그래야 내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임진왜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일본과 상나라를 우리나라가 옆에 두고 사는 뭐 일종의 숙명 같은 건데,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원인을 찾자면 물론 일본의 아베로 대표되는 정치가들이 문제죠. 그런데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반성해야 볼 부분이 없을까? 있는 것 같아요.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려는 노력을 충실히 했을까? 이번에 그 경제전쟁, 일본의 도발 뭐 이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베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이런 거를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셨을 거예요.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아까 말한 적대적인데 그 긴 안목에서 보면 항상
좋았던 적과 적대적이었던 것이 교차해 왔어요.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통신사라는 걸 보내서 일본의 한류 바람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서로 좋게 지냈거든요. 일본이란 나라는 완전히 적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에요. 역사를 다 통틀었을 때 가장 훌륭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책이라고 알려진 게 이제 해동제국기라는 책인데, 해동제국기를 쓴 친숙주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유언으로 일본과 평화를 잃으면 안 된다.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낄수록 그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는 건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. 왜냐? 교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, 이 나라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.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연대랄까, 사람과 사람과의 친밀성, 우호, 이런 건 그것까지 다 배제하면 큰일 난다. 문화, 이런 교류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된다. 그렇게 해야 일본에게 또다시 당하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